표시해 놓고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완전한 절이 딱 끝나고 나서 새로운 동사가 나오겠지. 이렇게 동사. 그러면 to which 다음에 they are finding 이라고는 저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럼 finding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었는데 없죠. 그러니까 뭐야? 그렇지. 그들이 발견된 정도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동태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표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바로 넘어갑시다. 자, 14번은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어떤 동사들이 만약에 특정한 전치사를 세트로 해서 쓰였을 때, 예를 들어서 left at 이런 것들 있지. 걔네들 수동태를 만들어줬을 때도 그 전치사는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전치사 표현을 선생님이 하나 써줄게. 이걸 아예 암기하세요. 선생님이 몇 번 써줬어. 뭐 가리키다라고 해도 돼. 읽었다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그럼 이거 능동 표현이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동 표현을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A는 없죠. 그렇죠? 얘가 목적어였어요. A를 B라고 했으니까 목적어니까 앞으로 나갔고 그 뒤에 남아있는 as B.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A는 앞에 있겠지. A는 B라고 일컬어지다. 그럼 핵심만 보면 뭐뭐라고 불리다 라는 표현의 세트가 be referred to as까지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올라가서 그 표현은 맞아.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referred to as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태? 수동태. 근데 수동태는 지금 뭐가 없어? 그치?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일컬어지는 것 이렇게. 그래서 주어 없어서 관계대명사 맞절로 쓴 거죠. 저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 쉽게 쓸 수 있죠. 만약에 여기 워즈 없이 쓰고 싶잖아? 그럼 무조건 이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a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능동태로. a를 b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6번. 중간 잘 풀었네요. 자, 그러면 26번에 규림이는 몇 번이라고 선택했어? 5번? 그러면 A, C가 틀렸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규림아. 예를 들어서 잠깐만. Depression really does change the way you see the world. People with a condition find it. 여기서 보면은 find 찾는다 또는 무언가를 발견하다 이렇게 또는 뭐뭐라고 생각하다도 괜찮아. 그리고 it 목적어죠?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 그럼 뭐야? 가목적어구나. 진목적어구나. 그럼 가목적어와 진목적 사이에 끼네 누구를 부르죠? 목적격 보어라 부르죠? 목적격 보어의 형태는 우리 뭐로 쓴다? 형용사로 쓴다? 부사로 쓴다? 아까 전에 attractivelly가 아니라 attractive였던 것처럼? 나 진짜 형용사와 부사를 놓고 봤을 때 무조건 형용사. 목적격 보호의 형태 다르잖아, 여러 가지로. 근데 형용사, 부사로 배틀이 뜨면 무조건 형용사지. 보어는 명사랑 형용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의 뭐? 그치, 형용사 들어가는 거지. 아니, 원칙적으로 아니라는데 왜 자꾸 부사를 초대하려고 해요? 부사 왜 이렇게 불쌍해요? 부사는 어디 쓰이는 데가 있겠죠. 오케이? 어쨌든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로만 쓴다. 알았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C 틀렸죠, 너 C. C는 결국에 and니까 병렬구조 찾는 거야. 그러면 의미적으로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말했다와 가장 가까운 애, 밀접한 애를 찾아주는 거야. 이 문장의 시작 어디로 보면 돼? 좀 길긴 길다. 그래, to 보자. To link disability with a major depressive disorder. 그래서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researchers. 그럼 사실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 봐봐봐.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청했어. 32명의 실험자들한테 보세요 라고 목적격 보어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게 한 거야.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을 설명하는 게 쫙 나왔으니까 볼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우리한테 후보가 2개 있죠. 자, 후보가 지금 2개가 뭐야? asked와 병렬을 시킬 것이냐, to watch와 병렬을 시키는데 to를 생략한 say를 쓸 것이냐. 그러면 실험자들이 32명한테 보세요 애니메이션 했어. 그리고 어떤 방식이 their movie, 걔네들이 움직이는지. 다시 말하면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그 white bar, 뭔가 하얀색 막대가 있었거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말하는 거는 실험자가 하는 거야? 아니면 이걸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랑 병렬이야? to watch죠. 그러니까 앞에 생략해서 to, 그 다음에 say로 연결시킨 것이다. 의미적으로. 사실 후보는 항상 2개밖에 안 주니까 당연히 보고서 말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29번 가보세요. 자, 하나는 spent, 하나는 were spent야. 그러면 누군가를 수식하는 과거분사로서 spent니 아니면 동사로서 were spent 쓰였다이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규림이 몇 번 썼니? 1번. 그러면 spent가 앞에 있는 그 sum of dollars 꾸며주는 건 알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동사가 있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have it of blah blah 있고 has been 어쩌고저쩌고 on decline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구나. 동사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신문 광고에 쓰였던 사용된 그 돈이 이제는 인터넷 광고로 옮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올 게 나왔네. 자, 이거죠. 둘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뒤에 완전 오케이. 좋은, 맞아요.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whatever, however. 그래서 however는 그러나의 그 연결상 아니죠? 자, 이름은 복관대 복관부사. 관계되면 그냥 관계부사야. 그러면 규림이가 시작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완전 불완전? 여기서부터 얘기해보세요. 완전 야! 복관대. 불안정. 오케이. 뒤에. 그럼 얘네들의 역할을 해보자. 그럼 얘네들이 뒤에 불완전 문장이 오든 완전한 문장이 오든 얘네들 전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수식. 자, 수식은 절대 안 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오신 거죠, 저한테? 아니, 어디서 지금 야배우시고 말 바꿔가지고. 자, 그거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얘는 명사죠. 부사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사 자리에 들어가서도 무엇이든지 이렇게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의미로 될 수 있다는 거. 자, 복합관계 부사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맞아, 부사죠. 그런데 하나 더.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맞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우선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촥 밑줄 쫙 쳐보세요. 그럼 우선은 봐봐. 웹사이트에는 뉴스라고 했어. 근데 그 웹사이트가 어떤 언론사냐. 왜냐면 아까 신문사라고 했으니까 이런 온갖 언론사를 쫙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저를 따질 수가 없지. 왜 지금 뭐가 없어? 동사가 없잖아. 그럼 선생님이 물론 뭐 앞에서 표현된 거를 대동사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비더비 구문에서도 그렇고 주로 생략된 동사는 뭐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선생님 더비더비 구문에서 갑자기 더비 주어 동사가 아니라 더비 주어 하고 끝날 때 어떤 동사가 생략됐다고 했지? 어떤 동사? 주어 동사.
다시 얘기할게요. 자, 더비 구문에서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동사를 생략할 때 그 동사는 대부분 다 뭐다? 비동사야. 그러므로 비동사가 지금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뒤에 원래 뭐 있어야 돼? 그렇지. 보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없죠? 뭐 이걸로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언뜻 보기에 선생님 완전 불완전으로 따져야 되는데 세상에 동사가 없어요. 그럴 때는 비동사를 소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거 맞은 거지. 야, 정말 규리마 봐봐. 이거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로 쓰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 얘로 하면 진행의 능동이 되는 거잖아.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왜 be followed라고 올라야 되냐고 도대체.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이제 드디어 경찰대 구간 넘어갑시다. 2번이야. 자, 이것도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결국에 능수동이나 목적격 보어 따지는 거 뭐 이게 주로 많이 나오긴 한데 그 at부터 시작하는 거 부사고니까 그냥 날리고 present 부시 어떤 부시 대통령이 이거는 announce 하는 거 뭐야? 발표하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부르는 거죠. 그럼 부시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를 호명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어나운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walk to the party 어떤 연단에 올렸었다는 거야. 그럼 솔직히 이 사람이 누군가를 발표했어. 누구누구씨 나와서 연설하세요 라고 하는 목적어도 없고 그 다음에 연단에 올랐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불려진 거지. 이제 조지부시 대통령 나오셔서 연설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어도 없고 의미적으로 얘가 뭐가 맞아요? 수동이 맞으니까 과거죠. was announced라고 쓰는 게 맞죠. (5번) 넘어갈까? 그래,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인데. 그럼 봐봐. 적용을 해볼 겸 5번에 3번이 틀렸는데 이 3번을 뭐라고 형태를 고치면 좋을까? 우리 아까 전에 적용했던 거 규림이가 한번 해봐. 맞아요. 잘했어요. 여기 과거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로? 그치. have pp 형태로 쓰면 된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보자. 이것도 사실 아까 전에 그 referred A as B 이거가 비슷한 건데 이거 하나 써볼까 규림아? 이렇게.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이제 전치사의 오브의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되나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이 require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죠. 오브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보는 거야. 자, 얘를 A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형용사로 착각하는데 이거 사람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어디에 뭐 직원 또는 인력 이런 뜻이야. 그러면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resolve,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럼 뒤에 지금 얘가 다 있으니까 얘를 수동태로 쓰는 게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럼 뭐로 써야 돼? is니까 현재니까 require. 그래서 그 논리는 어떤 과학계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요구한다. S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표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 표현 때문에 헷갈렸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거 봅시다. 준동사 파트 넘어가세요. 그래서 문장의 전체적인 기초, 골격, 구성 요소들 받고 그 다음에 동사 받고 준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동사할 때 준동사를 곁들여서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준동사를 구성하는 것은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그리고 분사하면 우리가 반드시 놓칠 수 없는 분사 구문까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세부적 특징을 좀 알아보면 자, 우선은 밑에 먼저 볼게. 자, 투부정사를 우리가 어디다 갖다 쓰냐? 열심히 썼죠. 어디? 주어, 목적어, 보어로 갖다 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주어로 쓸 때 그죠? 뒤에 딸려오는 어구들이 많고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목적어도 마찬가지야. 우리 목적어로 투부정사 열심히 갖다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어인 투부정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make나 find에서 열심히 썼죠. 가목적어 is을 쓰고 진목적어 그쵸? 투부정사를 뒤로 넘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에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어를 쓸 때는 비동사나 아니면 그 이형식 동사 뒤에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밑줄 자,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하는 것도 배웠었죠? 자, 그리고 위로 잠깐 올라가서 그럼 엄연히 말하면은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야. 그러므로 전체 문장의 주어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럼 달랐을 때는 따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치? 따로 투부정사의 주어가 따로 있어 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라고 하고 의미상 주어는 표현법이 두 가지인데 얘가 더 일반적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 예를 들어서 뭐 nice, kind of polite, 뭐 considerate 이런 식으로 뭐 신중하다, 뭐 침착하다, 뭐 reckless, 무모하다 이런 특징이 있을 때만 오볼 쓰고 나머지 다 follow.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 순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형용사 역할도 하죠. 그럼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역할한다는 거 우리가 명사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역할하죠. 형용사는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치?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봤지? 그래서 뒤에서 이제 수식해가지고 선생님 아까 예시 써준 것처럼 그래서 build 무언가를 만들 허락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면 된다. 그래서 원래 저 build의 목적어가 permission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부사로서 쓰이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앞뒤로 붙어가지고 부사로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부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치? 내신에서도 목적이라고 했었지? 근데 목적 말고도 물론 얘가 가장 빈도수가 높긴 한데 뭐가 있을까? 감정의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m surprised 내가 놀랐어. 그럼 왜 놀랐는지 감정 설명해 줄 수 있고 판단의 근거. 내가 앞에 어떤 판단했어. 그거는 굉장히 misleading 한 부분 아니니? 그거 되게 오도한다. 그럼 왜 오도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형용사 소식. 형용사 뒤에 붙어서도 그치 꾸며줄 수 있지. 그래서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렵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일 때는 이런 표현들도 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 요거는 표현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뜻 외우세요. 뜻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해석할 때 쓰려고 외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결국엔 동사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형과 완료형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형은 뭐냐면 본동사, 그 문장 안에 쓰인 동사가 있지. 같을 때는 그냥 이걸로 써주면 돼. 근데 본동사, 다시 말하면은 이 문장 안에 동사는 현재로 썼는데 만약에 얘가 과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좀 얘기하고 싶어. 이때는 완료형을 채택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동사니까 능수동이 나눠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4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수동이기만 하면 to be pp 그 다음에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능동이야 to have pp 이전인데 수동이야 그러면 to have been pp. 자, 그럼 봐봐. There's a lot of work. 할 일이 많아. 근데 지금 많다는 거야. 뭐 해야 돼? 행해줘야 돼. 그럼 수동의 의미가 to be done. 근데 이런 거야. 야, 걔네들이 주장해. 지금 주장해.
근데 뭐 했다고? 디스미스는 해고하다거든. 근데 얘네가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싶어. 근데 그 해고된 게 주장하는 건 이전이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이건 써줘야 되는 거지. 그들은 have been dismissed.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 넘어갑시다. 자, 동명사도 모를 수 있다.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다른 점은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쓸 수 있고 보어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주어할 때 단수 취급하는 건 똑같고 됐죠? 근데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나 그렇게 쓰지 않죠. 목적어는 어차피 목적어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거의 쓰지 않아. 물론 쓰는 경우도 있어. 특수하게.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는 기본이지. 그래서 뭐 투부정사 목적어 취하는 애,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애,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어법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참고하면 되고 이제 가끔가다 그래도 조금 뭐 5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 쉽게 낸다고 했을 때 요거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거야?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취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애들이 착각해서 이거 동명사인데 이거 투부정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 얘네는 사실 다 의미가 없어. 투부정사, 동명사 다 돼. 됐죠? 그래서 요거 의미적으로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실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 더 많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목적으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주어로 쓰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관용 표현을 다 넣어놨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의미 정도 알고 있으면 돼. 하다가 되게 엄청 단순한 표현인데 해석 안 돼서 틀리면 아쉽잖아. 그러니까 의미, 뜻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형태가 4개였듯이 동명사도 있겠지. 구분점은 똑같아. 이전이냐 아니면 같은 거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형태만 규림이가 꼼꼼히 외워주면 적용하기 너무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사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명사로서밖에 역할을 하지 않았지. 자, 그러면 분사는 무슨 역할? 그렇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 그럼 투부정사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동명사랑 분사는 좀 한정적이죠? 자,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 우리가 능수동 구분해서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수식하는 없고 열심히 표시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끊어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같은 경우는 가끔씩 어법에 나오기도 하니까 자, 감정을 느끼게 해줘.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는 현재분사 써서 나타나고 감정을 느끼는 대상일 때는 과거분사 쓴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물들은 감정을 느끼게 할 수가 없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늑대가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동물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대부분 사물이지. 그치? 어떤 현상 그리고 사람도 감정을 일으킬 수 있죠. 내가 너를 깜짝 놀라게 하고 뭐 무섭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거분사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뉴스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나는 사람이니까 그 뉴스에 놀란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는 사실 우리가 목적격 보호에서 되게 열심히 쓰잖아요. 특히나 이거 물어봐야 되니? 지각동사 썼을 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물론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쓰기도 하지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용해서 쓰죠. 당연히 이거 뭐겠어요? 능동일 때, 수동일 때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사역동사나 get 같은 동사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사물일 때는 얘네들의 관계가 사물이 뭔가 능동으로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주로 이제 과거분사 쓰는데 수동 관계라서 그렇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는 염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세이가 검토가 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사구문 보자.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분사를 써서 구행 형태로 나타낸 건데 자,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아주 짧게 분사만 이용해가지고 쓴 거야. 그럼 봐봐. 분사 구문을 어떻게 쓰기 전에 분사도 당연히 형태가 있죠. 근데 그 형태는 누구랑 똑같을까요? 규리마? 뭐랑 똑같을 것 같아?
맞아. 동명사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리뷰할 겸 써보자. 너가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봐. 빙연이는 잠깐만 ing로 쓸게. 그래서 아까 전에 동명사 할 때 구분했던 거랑 똑같아. 이제 주절 동사 기준으로 보면 되지 우리는. 이거 부사절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총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 활용했을 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한 지문 안에서 분사구문 여러 번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는 우리 뭐로 해석했던 것 같아?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뭐뭐 할 때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한다면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로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혹시 분사가 사용되지 않는 분사 구문도 존재할 수 있을까? 있죠. 왜냐면 분사를 뭐 할 수 있어 우리? 생략할 수 있잖아. 자, 밑줄 쳐보자. being하고 having been.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얘네들은 생략될 수 있어. 그러면 얘네가 생략됐을 때 뒤에 남아있는 애들이 뭐인지 알아야지 내가 분사 구문이라고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명사, 형용사, 과거분사만 남아있고 뒤에 당연히 뭐는 있어야 돼? 주절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이 갑자기 sick and bad, I didn't do anything all day 이렇게 나왔을 때 주절 나왔고 갑자기 형용사네. 그러면은 생략 가능한 분사 생략됐구나. 분사구문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남아있는 거 왜 그러는 거야? 당연히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써주면 우린 더 고마운 거죠? 명확하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남겨주기도 하니까 무조건 생략되진 않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분사구문 만들 때 주절하고 같이만 생략하지만 생략할 수 없죠. 같지 않으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얘 그대로 해주면 돼. 분사는 그 형태로 바꿔주고 얘 기준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나는 집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엄청 쉬운 예문인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길게 해서 선생님 여기서 주어 동사에서 주절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긴 명사랑 ing가 나왔어요 라고 할 때 걔를 주어가 남겨져 있는 분사 구문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주절 따로 있고 어떤 명사랑 분사 쓰였을 때 분사 구문을 생각하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with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래서 이거 왜? 그치.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아는 거의 의미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독해할 때도 많이 보고 가끔 문법에도 등장했었죠? 그래서 눈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거를 적용해서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수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잠깐만 하나는 그래서 30초면 풀 수 있잖니. 우선은 1, 2, 3, 4번 먼저 풀어보자. 여력이 되면 뒤에 페이지까지 조금 더 해보자.
됐어? 응. 자,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2번은 5번이고 3번은 4번이고 4번은 3번입니다. 오답을 얘기해 주세요. 3? 규림이는 몇 번이라고 골랐어? 5번이랑 보냈는데 그럼 이거 살펴보자. 자, 우선은 activity, friends, 어쩌고 makers 해서 뒤에 목적어 나오죠? 그리고 in your 뭐에 있어서 performing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전치사가 지금 나왔지. 소유격 나왔지. 그리고 그걸 안 했구나. 동명사.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투부정사가 주어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면 의미상 주어로 나타난다고 했었지, 규림아. 그럼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따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따로 표현해줘야 되지. 걔는 오브와 follow 썼다면 얘는 뭐로 쓴다고? 소유격 또는 목적격도 요즘에 많이 써. 그래서 your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 맞는 표현. 자, you are feeling. 너가 느껴, 감정, 압도된 거를 느낀 거니까 과거분사로 쓰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spend. 이거는 뭐 시간, ing. 그럼 문장 여기서 끝났잖아. 그럼 너는 학습을 위해서 너의 모든 시간을 쓴다. 그럼 문장 다 완전히 끝났으니까 나는 그치? 부사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자, 동사 나왔죠? 그리고 in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나왔어. 그러면 얘 뭐야? 가목적어. 그쵸? 왜냐면 가리키는 대상이 여기서 이시 앞에 문장이 없어.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서 휴식 시간, relaxation의 시간이 부족한 것은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가목적어 있었으니까 목적격 보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 형태. 그래서 to get으로 써주면 되죠.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지금 오형식 안에서. 그래서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좀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확보한 후에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한테 당부하는 거니까 promise. 그럼 promise는 명령문이잖아. 그럼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야? 그치? 너가 너 스스로한테 뭐 하라는 거야? 명령문은 지금 너가 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너라고 하는 유가 생략됐다고 하면 너가 네 자신한테 약속하는 거니까 제기되면서 쓰는 건 너보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명령문이 힌트였죠?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요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딱 2개만 더 해보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5번하고 7번 해보세요. 5번, 7번.
나 불러줄게요. 5번에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는 5번이에요. 네. 7번 틀렸죠? 5번 틀렸다고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5번을, 그럼 7번에 5번이 답이잖아. 7번에 5번이라고 했어? 규림아? 네. 그럼 이거 무슨 형태로 수정하면 맞을까? 아니요. 몇 번이라고 했다고요? 3번은 봐봐. 너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완전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that 뭐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고 앞에 지금 동사 있잖아.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치? 그래서 demonstrate의 목적하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 명사절. 그러면 이거 5번이 틀렸어.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with부터 여기까지. 그럼 뭐 쓴 거야? 뒤에는 주절이 나와 있는 거고 with 분사구문 쓴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명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taken이라고 쓴 과거 분사가 맞니?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 동사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틀릴 거로 생각했는데 맞아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자동사처럼 생각하면 돼.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동사일 때 우리 뭐로 써준다? 과거분사가 아니라 현재분사. 그래서 그 규칙에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어려워서 선생님이 오답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았다고 해가지고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몇 번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후보가 없는데 누구를 고른 거죠? 5번. 그럼 봐봐, 규림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지. 봐봐, 주절이야. 그럼 얘 도대체 뭐 쓴 거지? 분사구문 쓴 거지. 그럼 봐봐, 모든 것들과 이시 다르니까 얘 남겨도 뭐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고려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고려를 하는 거냐 고려가 되는 거에 따라서 분사는 다르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네가 considered라고 썼다는 얘기는 뭐로? 모든 것들이 고려되면 수동의 의미를 쓴 거잖아. 비인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맞는 거죠. 과거분사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은 비인 PP 쓰거나 비인을 생략한 PP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맞는 거지.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누가 틀렸냐면, 이건 생각보다 되게 쉬워. 방금 전에 했잖아. 전치사 나왔죠. 근데 내가 뒤에다가 뭐 써야 돼 그러면? 동명사 써야 되잖아. 명사 쓰려니까 얘가 명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Your stuff라고 하는 목적어를 받는 동명사 능동으로 damaging 써주면 되는 거죠. 그거 생각보다 쉬운 거에서 하고, 그치? 어려운 거에서. 그 대는 아까 얘기했던 독립분사 구문에서 수동의 의미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